안녕하세요. 안경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자영업이든지 아니면 뭐 특수고용직이든지 월 소득이 한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 나의 소득인데 왜 수급자 신청을 하면 91만 원의 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 내용 2025년 기준으로 58세이신 1인 가구입니다. 뭐 재산은 보증금 이 정도 300, 다른 재산 없고 차도 없고 현재 소득으로는 개인 사업으로 월 평균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기초수급을 신청하고 나서 건강 문제로 다른 일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이 개인 사업을 좀 계속 하면서 하고 있는데 91만 원 수입이라고 정해야만 수급비가 월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그럼 월 수급비가 정부에서 주는 건 10만 원이 끝인가? 뭐 80만 원 정도 수급비, 뭐 이건 한 76만 원 받죠. 지금 65세 이상만 해당합니까? 왜 본인은 월 소득이 60만 원인데 90만 원으로 이상하게 높게 신고하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건 어디에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2022년 그 무렵부터 이 근로 능력 평가라든지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제도가 변경되어 온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이지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다라는 제 의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활사업 안내에 보면 자, 근로라든지 사업, 어쨌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내가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그래서 91만 원을 신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90만 원을 초과한다고 돼 있으니까. 소득을 얻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활사업을 안 해도 된다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왜 91만 원이냐? 자, 구청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은 근로 능력이 없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65세 이상이거나 그런 분들은 뭐 따질 것도 없이 소득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근로 능력이 없으니까 기초수급비를 전액을 받든 기초연금을 빼고 받든 그냥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근로 능력이 있으니까 직업을 소개시켜 주세요. 일자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활 참여라고 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 질문자님처럼 내가 지금 알아서 일을 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이 있어서 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뭐 노점상을 하고 있다. 아니면 가정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 상시나 이런 근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소득이 60만 원, 뭐 30만 원 이 정도이다. 그러면 그분을 대할 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좀 모호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아예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예전 기준이에요. 2022년까지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91만 원이고요. 여기가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소득 신고를 60만 원보다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왜냐면 그 정도보다 소득이 안 되면 차라리 저희 쪽에서 소개해드리는 다른 일자리를 하시죠.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90만 원 이상 소득이다. 그러면 약 수급비가 한 10만 원 정도만 나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1만 원의 소득 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이니까 70%만 반영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91만 원 곱하기 0.7, 63만 7천 원의 소득자로 정부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1인 가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6만 5천 원인데 본인 소득이 64만 7천 원이라고 간주를 하니까 그 차액에 해당하는 12만 8천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76만 원을 주는데 나는 12만 원만 주냐? 왜냐? 본인한테 63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수급비는 기초연금이라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를 채워주고 국민연금이라는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채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충급여 뭐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다. 그럼 그것만큼을 차감한 차액 128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해당하는 구청 담당자가 됐든 아니면 이 제도를 설계한 정부 측 입장에서 보자면 근로 능력이 없으면 그래 우리가 그러면 이분한테는 월 최소의 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76만 원을 전액 지급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럼 선생님 근로 능력이 있는 분한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냥 생계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일을 해야만 기초수급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자활근로이고 조건을 단 거예요. 기초수급자로 한다는 대신에 조건을 달아서 수급비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으면 최소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지금 2025년으로 최소 75만 원에서 최대한 150만 원 정도 자활 참여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근로유지형인 분들에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이분들은 일을 하자니 좀 많은 일을 시키기에 주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 시키기에는 너무 근로 능력이 좀 힘들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만 일을 하시도록 해서 월 75만 원의 소득을 드려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또 차액만큼
생계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구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월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본인 사업으로 적은 돈을 보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자활근로라고 해서 정부에서 참여하는 일자리에 참여를 하셔야만 더 소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돼서 60만 원은 초과하지만 90만 원은 안 되는 90만 원보다 조금 적지만 본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여기에 구간한 이 분들도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줬습니다. 2022년도 자료인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은 이게 90만 원 초과 소득자만 있지만 예전에는 60만 원부터 90만 원 이 사이에 있는 분도 조건 부과를 유예하고 자활 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래요. 본인이 하고 계신 일 그대로 쭉 해보시면서 소득이 늘어나나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나머지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게 2023년 들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60만 원 초과 구간이 삭제.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삭제됐다라는 내용은 써있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측하기로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구간의 분들 소득이 90만 원은 안 되고 60만 원은 넘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매달 한 생계급여를 한 3, 4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니까 자활근로를 참여하도록 해서 한 달에 150이든 130이든 이만큼의 돈을 벌게 하는 게 맞지 그냥 본인이 소득을 적게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3, 40만 원을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 보자면 이분은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 참여는 안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내 사업을 계속해 보겠다. 그런데 소득이 적어요. 그러면 월소득 60만 원으로 신고를 했으면 아까 70%니까 6, 7에 42, 42만 원의 소득자로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분은 아까 76만 5천 원 빼기 42만 원 차액 매달 약 34만 원씩의 생계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2022년까지는. 근데 이걸 아마도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우리가 76만 원을 주는 거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91만 원 신고를 해서 10만 원만 받아가거나 12만 원만 받아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아무리 봐도 한 달에 최소 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뭐 70만 원, 100만 원 이 돈도 못 벌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자활근로로 참여하도록 하자. 그러면 최소한 130에서 150원 받을 수 있으니까 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은 소득을 신고하는 걸 그대로 두냐라는 취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질문자님은 만약에 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소득 활동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시면요. 65세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일을 못 하시게 되니까 소득 자체가 없어지죠. 영원. 지금 하고 계신 뭐 최소한의 50에서 70만 원의 평균 소득도 삭제가 될 겁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일도 못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76만 5천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모호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인 사업을 하니까 난 자활 참여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인데 그분의 소득이 적게 신고함으로써 생계급여는 많이 받아간다. 이 상황을 2023년 들어서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 파란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91만 원 소득 신고를 하라라고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임의 소득 신고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장기관 확인 소득이라 해서 다른 것에서 보면 어떤 다른 군의 사례예요. 회사 택시를 운영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이론 근로를 종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적 자료, 정부에서 파악한 소득이 너무 적게 나와요. 한 달에 60만 원이라고? 그럼 이분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소득이 너무 적게 나오시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비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 3일 아니면 다른 곳에 해서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 일자리 참여를 하십시오. 이 소득으로는 우리가 선생님이 혼자서 산다라는 걸 믿기도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최소 13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활사업 참여를 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월 90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소득을 월 90만 원도 미치지 못하게 벌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는 차라리 그 일을 하시는 것보단 자활사업 참여를 하십시오. 라고 안내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 나는 그렇게 신고 못 하겠는데? 난 자활 참여도 안 하겠고 정부의 최소 기준인 90만 원 신고도 안 할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는 게 답변이겠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